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논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논문도 MIS 쿼터리에 있었던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논문에서 살펴봤던 Partial Lea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모델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비판적인 관점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박사 과정 중에 공부해야 되는 내용 중에 것들을 이 논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그 내용을 갖고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되는 A Critical Look at the Use of Partial Lea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Model in MIS Quarterly에 대한 것을 갖고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논문은 함부르크 기술대학의 크리스찬 링글 교수와 마코 사스텟이라고 하는 루딕 맥스밀리안 유니버시티 뮌헨에 있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링글과 사스텟 같은 경우는 뉴캐슬 대학의 호주에 있는 뉴캐슬 대학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MIS 쿼터리의 에디터였던 디트마 스트라업 조지아 스테이트 주립대학의 교수죠. 3명의 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울드가 1974년과 82년도에 Partial Lea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모델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Partial Lea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모델의 알고리즘이 이제 로멀러에 의해서 발전되어지게 되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Multivariate Analysis Method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보 시스템 영역에 있어서 G펜의 공헌이 상당히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치인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치는 이제 PLS 그래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학자들이 논문이나 이런 걸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이제 연구를 진행해 왔던 탐 모델, 테크놀로지 억셉턴스 모델 관련해서도 치인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IS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해가지고 온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PLS를 통해서 이제 구조방정식이라고 하는 Structural Equation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해나가게 됐고요. 특히나 G펜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공부하겠지만 G펜이 발표했던 여러 논문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바른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제 가이드라인들은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을 특히나 갖고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어떤 우리들이 수행해 왔던 연구로부터 이제 새로운 사실을 찾아서 그 내용들을 이제 새로운 사실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원래 오리지널 리서치가 그 연구자에 의해서 좀 더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로버스트하게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죠. 마찬가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연구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일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좀 더 상이한 연구와 결과가 나온다거나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적용의 문제라든지 이론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사용되어지는 실증 데이터가 제대로 사용이 되어졌는지 하는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살펴보게 될 때 주요하게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혹시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잘못 적용한 건 아닌가, 제대로 적용을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다시 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어떤 기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혹은 잘못 해석하거나 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닌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리즈렐이나 에이모스와 같은 이제 방법론을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조 방정식에. 근데 이제 리즈렐이나 에이모스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거 자체가 코베리언스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방법론이 되어집니다. 코베리언스 기반의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제 코베리언스 기반의 SEM이다, Structural Equation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PLS보다 더 먼저 연구가 되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와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르는 이제 코베리언스 기반의 구조 방정식 모형과 다르게 파셜 리스트 스퀘어 구조 방정식 모형의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제약 조건의 한계를 넘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구자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마케팅이나 뭐 어카운팅 같은 분야에까지도 그 영역이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떤 식으로 이런 이제 정보 시스템 탑 저널에 우리가 퍼블리싱을 하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퀘스천 가운데에서 보면 파셜리스트 스퀘어를 사용한 어떤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의 논문들이 상당 부분 이런 MIS 쿼터리와 같은 탑 저널에 게재가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G펜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이 PLS를 사용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잠재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파셜 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을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파셜 리스트 스퀘어 논문을 이제 이 논문에서 볼 때는 MIS 쿼터리에 나와 있는 PLS 구조방정식 논문들을 대상으로 리뷰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졌고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고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된 내용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파셜 리스트 스퀘어 이제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의 연구가 MIS 쿼터리에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따져보면 1992년도부터 이제 20년 동안의 연구를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1922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연구고요. 거기에는 65편의 연구가 있었고요. 109가지의 Structural Equation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리뷰를 진행하게 되어졌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에도 나와 있는 그림 1에 보면 지금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연구자들이 파셜 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을 자신의 연구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요 다른 어떤 구조 방정식 모형 리즈렐이라든지 혹은 에이모스라든지 하는 방법보다도 파셜 리스트 스퀘어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작은 샘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약 이제 65개의 그 리뷰 논문 중에 보면 24개, 약 36.92%. 그 다음에 정교화되어지지 않은 데이터셋에서 적용이 가능한 non-normal 데이터셋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22개의 연구에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33.85%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고 있지만 어떤 formatively measure latent variable 잠재 변수 가운데 이제 우리가 reflective하고 formative가 있는데요. formatively measure로 적용이 되어진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약 20가지 연구, 약 30.77%. 그리고 다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파셜 리스트 스퀘어를 적용하는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의 초기 단계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exploratory research.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나 그런 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되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파셜 리스트 스퀘어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이제 structural and measurement 모델의 어떤 특징, 그러니까 구조 모형과 그다음에 측정 모형 특징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descriptive statistic for the key element of the structural and measurement model.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술 통계 주요한 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조 그리고 측정 모형의 MIS 쿼터리에서 구조하고 측정 모형의 어떤 주요한 요인들에 대한 기술적인 통계 내용들은 결국에 약 8.12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평균적인 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27.42개가 적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약 11.38개 같은 경우가 각 모델의 어떤 구조 관계를 살펴보는 형태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해왔던 연구의 내용들 중에 파셜 리스트 스퀘어를 사용하는 게 좀 더 복잡하고 덜 제약이 있는 코베리언스 베이스드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보다는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교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코베리언스 베이스드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의 연구와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샤와 골드스타인이 2006년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약 4.7개의 어떤 잠재 변수 레이턴트 베리어블과 16.3개의 인디케이터가 모델당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반 가트너하고 홈버그가 1996년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좀 더 낮은 이제 중간값 미디안 밸류를 각각의 모형의 엘리먼트에 갖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수의 이제 MIS 쿼터리의 논문들에 나타나 있는 모델들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각각 이제 reflective measure construct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formative가 아니라 reflective. 그러니까 46개 모형이고 약 42.2%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약 3분의 1의 그중에 3분의 1의 모형은 이제 reflective하고 formative 메저를 다 같이 사용하는 걸 뭐 형성 변수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우리가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의 방법론을 이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때 포머티브 메저먼트 모델이 좀 적게 나타나는 걸로 포머티브 메저먼트 모델만 사용한 경우는 좀 적게 나타나는 걸 두 개가 되고요. 두 개의 모델 약 1.83%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경우에는 28개 25.65 케이스 같은 경우 25.69%의 경우에는 그 연구자가 어떤 메저먼트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8가지 모델 중에 약 23가지가 2000년도 혹은 그 이후에 게재가 되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각각의 컨스트럭트들하고 그 메저먼트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이제 적용이 되어져야 됐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PLS를 사용하는 게 1992년부터 해서 점점 늘어나서 2011년도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를 year by year로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연구가 에이모스나 리즈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쭉 설명드렸지만 왜 PLS SEM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이제 작은 샘플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65개의 리뷰 논문 중에 24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비정교화된 데이터셋이다라고 하는 게 22개. 예. 그다음에 형성 변수라고 하는 뭐 포머티브 매저먼트를 사용하는 게 20개. 그다음에 뭐 예측에 집중한다는 게 10개. 모델이 복잡하다는 게 9개. 그다음에 어떤 초기 연구, exploratory 연구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게 7개. 그리고 어떤 이론의 어떤 발전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도 초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론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6가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categorical variable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 변수가 아닌 categorical variable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게 4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컨버전스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한다가 2개. CO리 테스팅에 사용하는 게 1개. 그다음에 인터랙션 상호작용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게 1개가 된다. 또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 같은 탑티어 저널에서 또 얼마만큼의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비교해서 보려고 했던 거죠. 저널 오브 아카데미 오브 마케팅 사이언스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탑 저널이죠. 그래서 저널 오브 마케팅,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 저널 오브 아카데미 마케팅 사이언스. 여기는 이제 60개의 표본을 가지고 봤을 때 보시는 거와 같이 뭐 이제 small sample, 그다음에 non-normal data 15개, 19개, 그 다음에 formative measure 19개, 그 다음에 prediction에 집중한다가 14개, 그리고 뭐 복잡한 게 6개, 그 다음에 exploratory research, 초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가 1가지, 그리고 뭐 categorical variable 사용하는 게 6가지, 그리고 convergence ensured가 2가지, CO리 테스팅이 5가지, 인터랙션 터미널러지가 5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테이블 2 이 어떤 이제 통계 디스크립티브 통계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MIS 쿼터리에서 이제 그 기간에 리포팅 되어진 모델은 109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나 그리고 뭐 저널 오브 아카데미 오브 마케팅 사이언스에서 리포팅된 거는 모델의 숫자가 60가지다라고 하는 것들,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트럭처럴 모델 릴레이션을 가지고 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플렉티브만 사용한 경우가 이제 저널 오브 마케팅의 46가지, 포머티브만 사용한 게 2가지, 리플렉티브와 포머티브가 함께 존재하는 게 33가지. 뭐 정확하게 메저먼트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게 28가지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나 저널 오브 아카데미 마케팅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이제 리플렉티브 메저먼트 사용한 게 18, 포머티브가 1가지, 리플렉티브와 포머티브 사용한 게 32가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게 9가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 reflective construct에 대한 어떤 인디케이터의 숫자와 그 다음에 formative construct에 대한 어떤 인디케이터의 숫자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모델 안에 이제 인디케이터 숫자가 뭐 MI 스쿼틀리 같은 경우에는 27.42 내지 26.5, 그 다음에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 같은 경우에 34.57개나 28.5개쯤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베리어블이 포함되어져 있는 모형은 보시는 것처럼 29개 MI 스쿼털리가 그렇고요.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 저널 오브 아카데미 마케팅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28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I 스쿼털리에서 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싱글 아이템 컨스트럭트가 연구되어진 게 31개,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 등등에서 21개, 그 다음에 하이 오더 컨스트럭트를 적용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라키컬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죠. 세컨 오더를 사용한 게 MI 스쿼털리가 15개, 마찬가지로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그외 논문이 15개. 그 다음에 난 리니어 관계, 비선형 관계를 나타낸 게 저널 오브 그러니까 MI 스쿼털리 같은 경우에 3개, 그 다음에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가 4개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모디피케이션, 이제 분석 과정 중에 모디피케이션 있는 게 저널 오브 그러니까 마케팅 MI 스쿼털리가 15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컴패리슨, 이니셜 모델하고 컴패리슨을 하는 게 6개, 그리고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는 모델 모디피케이션이 분석 과정에 있는 게 8개고 뭐 비교를 하는 거는 제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각각의 이제 측정 변수, 그것들의 워딩이 리포트 되어져 있는 거, 설문 같은 게 리포트 되어져 있는 게 MI 스쿼털리는 58개, 그 다음에 저널 오브 마케팅 같은 거는 34개, 스케일이 나타나 있는 게 MI 스쿼털리는 55개, 저널 오브 마케팅, 그 다음에 저널 오브 마케팅 사이언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보면 34개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스케일 민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리포팅된 게 MISQ에서는 43개, 그 다음에 저널 오브 마케팅 등등에서 27개,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하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MI 스쿼털리에서는 54개, 그 다음에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 같은 경우에 29개 연구에서 적용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이제 메저먼트 모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G펜에 의해서 2011년 논문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게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셜 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을 적용을 한다. 특히나 뭐 포머티브에 적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것들을 뭐 리플렉티브나 포머티브로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 기술적으로는 어떻고 또 어떤 함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가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가정을 갖고 하고, 이런 내용들 같은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져 오면서 이제 G펜의 논문이나 혹은 친의 연구에 의해서 혹은 다이아만토폴로스
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쪽에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져 오고 또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되겠지만 아직 더욱더 연구를 통해서 더 향상되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싱글 아이템, 그러니까 어떤 컨스트럭트 자체가 측정을 하나의 퀘스천으로만 측정이 되어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 이제 다양한 토론들이 진행되어져 왔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해 보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싱글 아이템 컨스트럭트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이제 어떤 실용적인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푸치와 디아만토폴러스가 2009년도 논문에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 연구자들은 어쩌면은 싱글 아이템 컨스트럭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노 오퍼레이셔널라이제이션 바이어스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이제 포머티브냐 혹은 리플렉티브냐 아니면 둘 다 사용을 한 거냐, 뭐 혹시 포머티브로 구성이 되어진 메저먼트를 가지고 컨스트럭트를 만들었을 때 어떤 에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리뷰 인디케이트, 이런 우리들의 이제 어떤 리뷰나 이런 것들이 리플렉티브하고 포머티브하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유의한 차이가 있나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머티브인 경우가 더 작게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왜 포머티브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리플렉티브를 할 수는 없는 거냐,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퍼즐과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싱글 아이템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찬반에 대한 얘기가 있죠. 왜 싱글 아이템을 사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어떤 문제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그 토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하나의 컨스트럭트를 여러 이제 메저먼트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메저먼트로 측정을 한다라고 할 때 에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어스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노 오퍼레이셔널라이제이션 바이어스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푸시나 디아만토폴로스나 아니면 뭐 쿡이나 캠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런 싱글 아이템을 통해서 어떤 컨스트럭터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것의 효과는 멀티 아이템으로 측정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 이제 쭉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이제 디아만토폴로스의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싱글 아이템을 멀티 아이템보다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스몰 샘플 사이즈일 경우, 여기서 이제 샘플은 50개 이하인 경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이거나 0.3의 어떤 이펙트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멀티 아이템 스케일 아이템이 아주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크롬바 알파 값이 0.9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이 어떤 시멘틱하게 리던던트하게 중복하게 되어져 있다. 그럴 때는 하나만 사용해도 싱글 아이템을 사용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거죠. 괜찮다. 별 문제가 있지 않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So small sample size are present. Effect size of 0.30 and lower are expected. The item of the originating multi-item scale are highly homogeneous. So Cronbach alpha is greater than 0.90. The item are semantically redundant. 이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의 어떤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이런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을 선택하게 될 때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론을 갖게 되는 거죠. 스몰 샘플 사이즈일 때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슈는 잘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디베이트가 이루어져 왔었고요. 굿후가 2006년, 그 다음에 마클리디스 앤 샌더스가 2006년, 그 다음에 G펜이 2011년.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미니멈 샘플 사이즈에 대한 어떤 가정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오용하거나 하는 부분은 어떤 식의 경우에 오용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논문에서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저널들에서 보면 이제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셜리스트 스퀘어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확률적인 모델의 어떤 이슈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복잡한 모델, 작은 샘플로 복잡한 모델을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또 이제
탁월한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통계적인 기법과 마찬가지로 이런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 자체가 데이터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거나 연구자한테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수행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방패 역할을 해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PLS를 사용하면 뭐 다른 연구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분석이 안 되거나 연구가 진행을 안 되는 것이 분석이나 연구가 바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 샘플링 사이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났던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특히나 이제 아웃라이어 같은 거를 뽑아내고 그것들 없이 이제 적절한 observation들 갖고서 그다음에 미싱 되어진 것들도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는데 이 작아진 데이터 사이즈를 적용할 때는 그때는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을 사용하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실버 블렛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형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 셋 자체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파셜리스트 스퀘어를 통한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구자들이나 연구에 있어서 어떤 방탄 효과를 가져오는 실버 블렛의 역할을 해주는 형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3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제 100개 이하의 샘플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한 쿼터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6개의 모델에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어가 이야기했던 뭐 룰 오브 10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6가지 모델은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죠. 이건 아주 러프하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인데 샘플 사이즈를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못 맞추는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논문이 연구가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이 또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처리해야 되는지 샘플 사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3가지 연구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적합성이나 샘플 사이즈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헨이 마찬가지로 1992년도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서 미니멈 샘플 사이즈의 리콰이어먼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친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중요한 샘플의 어떤 특징은
여러분들 이제 약 3분의 1의 연구가 바이어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거나 단순히 10개의 연구에서만 그러니까 어떤 미싱 밸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4가지 연구에서만 그 인플루엔셜 업저베이션을 어떻게 추정을 할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 연구만이 홀드아웃 샘플을 갖고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개를 모았다 그러면 검증용으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셋 뭐 그런 거 빼놓고 검증용으로 약 20개나 30개를 제외해서 그거는 나중에 모델이 추정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밸리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밸리데이션 셋으로 사용하는. 그게 이제 홀드아웃 샘플이 되어집니다. 홀드아웃 샘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홀드아웃 샘플이라고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 어떤 모형을 만들 때 그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샘플에서 미리 제외시켜 놓고 준비해 놓은 것이 홀드아웃 샘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경우에 보면 이제 저자들 같은 경우는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이제 동기 같은 것들 보면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의 노멀리티의 문제 때문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4개의 연구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얘기했고요. 혹시 이제 데이터 자체가 이제 스퀴드 되어져 있는 거 같은 경우에 어떤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나 이런 경우에 부스트래픽 이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PLS 파셜리스트 스퀘어 구조방 정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대용량의 데이터셋이라 그러면 각각의 문제들을 다 우리가 처리하는 게 가능할 텐데요. 대용량의 데이터셋이 아닌 데이터셋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제 코베리언스 베이스드 사용하는 경우하고 그게 아니라 파셜리스트 스퀘어와 같은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게 나을까라고 따져보다 보면 점점 이제 파셜리스트 스퀘어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실 수 있게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샘플링 캐릭터리스틱 이 테이블 3에 나타나 있는 이제 숫자들 쭉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여기에 이 표에서 이제 테이블 3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109개 모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샘플 사이즈를 보면 뭐 미니 뭐 238.12, 미디안이 198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개보다 작은 경우가 25개의 모형. 그 다음에 룰 오브 썸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이게 보시는 것처럼 6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non response bias가 24개, 홀드아웃 샘플을 사용한 게 2개, 미싱 밸류 리포트한 게 10개, 그 다음에 인플루에이션 observation을 이제 처리한 거, 결국에 아웃라이어 같은 거 처리하고 막 그런 거죠. 4가지. non normality, 결국에 이제 스퀴니스가 있거나 그럴 때 그걸 처리한 게 4가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4 같은 경우에 보시면 테크니컬 리포팅이라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어떤 걸 사용하나 하는 걸 봤더니 PLS 그래프 친이 만든 걸 사용한 게 35개의 논문에서 나왔고요. 링글이 이제 만든 스마트 PLS를 사용하는 게 2개의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LVPLS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멜러가 사용한 거를 사용한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안 나타나요. 리포티드 안개가 27개가 있습니다. 이게 MIS 쿼털리가 그런데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나 이런 데서는 보면은 마찬가지로 치인의 PLS 그래프를 사용하는 게 11건, 그 다음에 스마트 PLS를 사용한 게 7건, LVPLS를 사용하는 게 2건, 그 다음에 리포티드 되어지지 않은 게 약 21건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샘플링 메소드를 사용한, 부스트래핑을 사용한 게, 그걸 사용했다고 언급한 게 61건이 있고요. 알고리즘 옵션을 사용했다고 언급한 게 그러니까 이게 24건이 되는 거죠. 이 테이블 5를 보시면 이제 포머티브 메저먼트 모델에 대해서 총 이제 MIS 쿼털리에 이제 나타나 있는 게 35건인데요. 이제 리플렉티브 크라이테리아를 포머티브 형성 변수에다가 이제 조형 변수라 그러나요? 그 조형 변수의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한 게 5건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에도 33개 중에 5건으로 나타나고요. 근데 여기 이제 Absolute Indicator Contribution to the Construct에서 Indicator Weight를 나타낸 게 이제 35건 중에 MSQ에서 24건, 그 다음에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에서 33건 중에서 17건, 그 다음에 그 웨이터의 어떤 시그니피컨스, 유의도를 스탠다드 에러나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나 T밸류나 P밸류 혹은 인디케이터 웨이터 가지고 나타난 게 35건 중에서 20건이 MIS 쿼털리, 그 다음에 33건 중에 8건이 이제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 그 다음에 멀티코릴리아니티의 다중공선성에 대해서 VIF 혹은 톨러런스만 했냐, 아니면 컨디션 인덱스만 했냐, 아니면 둘 다 사용했냐. 그래서 보면은 MIS 쿼털리는 전부 다 VIF하고 톨러런스만 한 게 9건, 35건 중에 9건이죠. 근데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3건 중에 9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테이블에서 먼저 좀 살펴보죠. 포머티브 메저 모델의 이제 평가 관련해서 보시면 이 포머티브한 형성 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이제 이 앞에 어떤 언급이 되어졌던 이슈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제 파셜 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의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디아멘토폴로스나 미커퍼가 2001년도, 헤어도 그렇고요. 여러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I 스코털리의 저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디케이터 웨이터를 리포팅 하도록 이제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35개 중에서 24개에서 포머티브 메저에 대해서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제 이런 포머티브 메저먼트 모델을 평가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p-value를 통한다거나, 혹은 이게 20개 모델이 이렇게 했고요. 좀 더 작은 이제 숫자의 모형에서는 이제 멀티코릴리아니티 9개의 모형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다가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점은 35개 중에서 5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포머티브 메저 모델을 리플렉티브 이밸류에이션 크라이테리아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잘 사이테이션이 되어져 있는 아티클의 경우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터의 논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좀 misused,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포머티브 롱 컨스트럭트는 결국에는 우리들이 볼 때 바고치의 2011년 논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변수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연구, MI 스쿼털리에서도 반드시 이런 포머티브 이제 컨스트럭트, 포머티브 요인에 대해서, 형성 요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평가하고 밸리데이팅 해 나가야 될지, 검증을 해야 될지 하는 방법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디아멘토폴로스나 이제 윙크포가 이야기했던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포머티브 메저먼트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러니까 멀티플 인디케이터, 멀티플 케이스 모델을 사용하거나, 혹은 PLS를 사용한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에서 리던던시 어널리시스, 친이 제안했던 모형을 사용해서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포머티브 컨스트럭트 발리더티 테스팅을 수행을 한다거나, 이거는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트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프레시 셋, 데이터의 프레시 셋하고 리플리케이티드 이제 subsequent research set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렉티브 메저먼트 모델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포머티브처럼 이제 복잡하지는 않죠. 오히려 더 많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포머티브 모델의 어떤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MI 스쿼털리에 나와 있는 다양한 모델들 보면 이제 이런 리플렉티브 모델에 대해서는 릴라이빌리티나 밸리디티 같은 거 측정이나 처리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연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디케이터 로딩을 79개의 모형 중에 70개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크롬바 알파 같은 경우에도 8개 모델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파지 릴라이빌리티 45개 모델이 제공을 하고 있고, 양쪽을 다 제공하고 있는 게 22개. 모든 연구의 경우에는 컨버전트 밸리디티에 대한 어떤 증거 자료들을 다 나타내고, 또한 디스크리미네이트 밸리디티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트롭이나 Gpen에 의해서 이미 제한이 되어졌던 거고요. 특히나 이제 리플렉티브 메저를 우리가 처리를 할 때 연구자들한테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 연구에서는 반드시 이런 메저먼트 밸리데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 더욱이 이제 연구자가 종종 컨포머티브 팩터 어널리시스를 진행하거나 하는데, 이 모델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형태로.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따르지 않는 게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모형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의 어떤 통계 방법의 측정이나 그런 것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한 제대로 적절하게 측정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모형 스트럭처럴 모델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공통의 어떤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추정을 하는 그런 것들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프리딕션이나 그런 데서 대부분 사용을 하고요. 코에피션트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되어졌나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냐, 아니면 이 연구 모형의 설명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거 할 때 R스퀘어 같은 걸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아니면 뭐 이제 13개의 모형의 경우에는 이제 코엔의 F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연구자들한테 어떤 이제 그 종속 변수에 대한 어떤 설명을 더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설명에 있어서 파셜리스트 스퀘어 모델에 있어서의 그 강점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는 스톤이나 혹은 가이저의 크로스 밸리데이트 리던던시 메저 Q스퀘어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모델의 어떤 예측 적절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월드가 1982년도에 제안을 했던 거고요. 아니면 이제 이 Q스퀘어의 어떤 변화량을 갖고서 이런 구조방정식의 어떤 예측 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이제 Q스퀘어 이펙트 사이즈라고 하는 친이 1998년에 제안한 이런 것들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연구자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뭐 F 스퀘어나 캐피탈 Q 스퀘어나 혹은 Q 스퀘어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통계적인 어떤 로버스트니스, 건전성이나 검증을 더 자주 높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예측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모델의 예측 능력이나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연구자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론적인 어떤 면에서 좀 더 좀 충분히 검토가 되어지고 발전되어진 모형의 형태로 이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게 진짜 유의미한 이제 코에피션트 갖고 있는 패스인지 연구 모형에서 그리고 그 패스가 어떤 것들은 유의하지 않은데 그 유의하지 않은 것들에서 F 스퀘어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더 그 값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MI 스쿼털리의 연구에서는 이런 분석이 하나도 되어져 있지 않은데요. 이제 다른 경우에 이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얼터너티브 모델을 통해서 되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18개의 연구에서 모델의 모디피케이션 6개의 연구에서 이제 처음 모델하고 비교하는 비교 모델을 제공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릭던이나 프레처 등에 의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구조 모형과 메저먼트 모델의 관계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리니어 vs non-linear relationship 같은 거죠. 헨슬러에 의해서 2012년도에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structural equation 모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PLS를 이용한 structural equation 모델의 연구, MI 스쿼털리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죠.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이제 가설 검증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처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미디에이팅 분석을 하는 게 15개 연구에 있고요. 하이라키컬 컴포넌트 모델 15개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세컨 오더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연구만이 이제 non-linear relation을 비선형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파셜리스트 스퀘어의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의 연구에서 또 그룹 간 비교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이제 우리가 전주에 K의 분석에서 나오는 풀드 베리언스를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셨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캐테고리칼 모더레이터가 구성이 되어져서 되어진 게 한 24가지 연구에서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거 외에 얼터너티브한 어떤 접근 방법을 통해서 모더레이터 분석을 진행을 한다거나 하는 게 헨슬러나 친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기에 어떤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계 방법의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멀티그룹 분석을 할 때 멀티그룹 비교 분석을 할 때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리포팅을 하면서 PLS로 풀어나가는 그런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이 멀티그룹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약 3가지 딱 3가지 연구에서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제 1992년부터 2011년도까지
대한 MI 스쿼털리의 논문을 이제 분석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연구가 진행되어진 그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뭐 헤테로지니티의 이슈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처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제대로 해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내놓는다거나, 결론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리플렉티브 메저먼트 모델의 경우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omposite reliability만 보냐, 크롬 바이파도 보냐, 둘 다 보냐, conversion validity, abstracted variance extracted 가지고 하냐,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느냐, 70개, 9개, 뭐 45개, 8개, 22개. 그 다음에 discriminant validity, 포넬 락커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냐, 아니면 크로스 로딩도 보냐, 둘 다 보냐, 그렇지 않냐, 그게 29개, 7개, 33개, 3개. 이게 MI 스쿼털리에서 나타난 건데, 이제 저널 오브 마케팅이나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나 저널 오브 아카데믹 오브 마케팅 리서치 같은 경우에 보면 인디케이터 릴라이빌리티를 보는 게, 인디케이터 로딩으로 보는 게 27개, 인터널 컨시스턴티 릴라이빌리티를 컴퍼지 릴라이빌리티 가지고 보는 게 16개, 크롬바 알파로만 보는 게 5개, 둘 다 보는 게 10개, 컨버전 벌리더티를 에버리지 베리언스 extracted로 보는 게 28개, 그렇지 않은 게 1개. 그 다음에 discriminant validity를 포넬 락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게 20개, 그 다음에 크로스 로딩으로 보는 게 3개, 양쪽 다 보는 게 10개, 그렇지 않은 게 1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미래에는 이런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을 더 어떤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리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에 어떤 연구에서 적용을 하고 그것들이 어떤 이제 처리 능력을 갖고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지, 그게 exploratory인지 아니면 prediction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나타나야 될 거고요. 근데 여기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들의 어떤 적합성, 그 다음에 샘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 통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formative measure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거를 정확하게 또 리포팅을 하면서 처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구조모형 평가 기준하고 그다음에 prediction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게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정한 어떤 프로시저를 적용을 해서 보고가 되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알고리즘 옵션 같은 것들이 적용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모든 어떤 구조 방정식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특정한 어떤 장점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어떤 제한 조건도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논의나 이런 것들이 이미 리즈레를 만든 조레스코 울드나 아니면 라인하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코베리언스 베이스드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하고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에 대한 비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제 비교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구조 모형 분석, 예. 우리가 이제 Generalized Structured Component Analysis 혹은 헨슬러가 이야기를 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제한되어진 Generalized Structured Component Analysis의 어떤 어드밴티지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어떤 평가나 그런데 적용만 되어지는 방법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제대로 잘 적용이 되어진다 그러면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버 블레이드 어떤 연구에서든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베이스드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어떤 방탄 실버 블릿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서 모델에 있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또 굉장히 복잡하거나 적은 데이터 혹은 데이터의 어떤 정규화가 되어져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 연구에 익스플로러토리이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 또한 우리가 커베리언스 베이스드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보다는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셜리스트 스퀘어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은 훨씬 아직까지는 이제 코베리언스 베이스드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보다 장점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아직 이제 이 모형이 개발되어지고 이 방법론이 처리가 되어진 게 코베리언스 베이스드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은 좀 더 짧은 기간에 처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 계승해 나가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